네, 정부가 코로나19의 대응과 관련해서 최근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우리의 방역 경험 공유를 요청하고 있다며 한국식 방역 모델인 K-방역 모델을 대외 경제 협력 심화를 위한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 금값은 고공행진을, 국내 휘발유값은 13수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도 보이고 있습니다. 보세 자세한 내용은 김대호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정부가 방역 모범국이라는 이 타이틀을 외국과의 경제 협력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된다는 건지 궁금해요. 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 상황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아주 신속하게 진단 키트를 만들어내고 그 진단 키트를 통해서 조기 그 확진자를 빨리 가려내서 그다음에 또 치료를 하는 산소호흡기라든지 이런 각종 의료 장비를 동원해서 치료하는 이런 모습에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 대해서 좀 진단 키트를 줄 수 없냐 전화까지 하고 실제로 또 가져갔죠. 네. 또 이 벌티모어 주지사 또 이제 그 와서 우리나라에 직접 본인이 그 어부인하고 직접 와서 한국에서 엄청난 양의 진단 키트를 가져갔습니다. 예. 자, 이것을 오늘 대외경제관계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이 우리나라의 이 그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의료 시설의 장점, 방역 대처의 국제적인 높은 평판을 우리나라 경제 수출 확대로 연결시키겠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지금 우리가 EDCF 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후진국들에게 돈을 대주는, 우리가 1987년부터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가 약 한 20조 원 이상의 지금 원조를 주어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앞으로 이 원조의 주 초점을 후진국들, 어려운 나라들의 이 방역 시설을 갖추는데, 이를테면 진단 키트 공장을 만든다든지 네. 또는 병원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또 산소호흡기 같은 의료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거기에 대량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EDCF 자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해서 공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나라에서는 공장 대금을 한국의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정부가 돈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게 다시 한국의 기업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족해진 이 수요, 이런 것을 늘리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방역에도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에 어려워진 이 경제난도 한번 돌파해 보겠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야심차게 방역과 국제 경협 그리고 경제 성장을 같이 한 패키지로 묶은 대대적인 국가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화두는 수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5월 중에 이제 해외 인프라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전 세계적으로 나라에 따라 좀 타인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좀 줄어들었고, 또 시설 개발 이런 것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코로나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러는 얘기인데요. 우선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많이 늘려서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이른바 연불금융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출입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해외 인프라를 개발하도록 하고 그 인프라의 수준은 한국 기업에 주도록 해서 사실 우리가 돈을 좀 빌려주는 효과는 나지만 최종적인 수혜자는 한국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대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ODA 자금이라고 있는데요. 공적 개발 자금. 이것은 유상 원조가 아니라 대부분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홍남기 부총리의 그 구상에 따르면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신남방 정책 해당국, 이를테면 베트남 또는 미얀마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 또 북쪽으로 위로 올라가서는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국가에 대한 이 ODA 자금을 폭발적으로 늘리되 그 역시 거기에 대한
이 공사는 우리나라 기업이 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들의 인프라를 적극 수주하도록 해서 경제난을 특히 어떤 경제 절벽, 수주가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돌파해 보겠다. 이 또한 외교와 특히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경제난 극복의 조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농가 피해도 상당한데 당정이 8개 시도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우리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무상급식이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초중고 학생들의 무상급식 하나만을 보고 우리 어려운 농촌에서는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작물을 생산을 해왔는데 네. 갑자기 터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해서 급식이 중단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물류가 중단이 되고 농가가 연쇄 부도에 빠지는 참담한 사건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생산물을 갈아 덮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스토리지, 그러니까 저장의 여유가 있다면 정부가 신속하게 좀 저장을 해서 성수기에 푸는 이런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언제 개설이 될 줄 모르니까 곧 코로나 쇼크가 물러가고 다시 학교의 정상화가 되고 또 급식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좀 주저주저 해왔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 바람에 지금 농촌에서는 농산물 잉여가 쌓여서 가격도 떨어지고 일부 지역에서 썩어 나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 작물을 정부가 일괄 구매를 해서 어차피 구매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학생이 있는 집으로 보내주면서 학생의 가게도 좀 도와주고 농촌의 물류에도 좀 소통을 주는 네. 그런 정책입니다. 지금 5월 달 이후에 지금 학교 이제 개학 문제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와 연계해서 어떤 한 분야에도 과부족이 없도록 유기적으로 그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서요. 네. 뭐 말 그대로 금값이 금값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지금 온스당 1,700달러를 넘어섰고 3,000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금을 한 돈, 두 돈 이렇게 하는데 그 한 돈이 3.75g이지 않습니까? 국제 시장에서는 1온스, 2온스 이런데 1온스당 어저께 밤에 1,700달러를 좀 넘었었어요. 저것이 우리나라 그 환산 기준으로 환원을 하면 금 한 돈에 약 한 6, 7만 원이 됩니다. 근데 저는 네. 어렸을 때 제 아기들 돌에 네. 금을 사줄 때 당시에 25,000원 이렇게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비하면 지금 한 3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올랐죠. 10배 이상 올랐네요. 시간이 지나면 역시 금은 저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처음 터질 때만 하더라도 금값이 떨어졌었어요. 그때는 전반적으로 모든 자금이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달러로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에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제한 통화 증발, 유동성 살포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또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면서 결국은 믿을 게 금밖에 없지 않냐. 이래서 금으로 지금 수요가 몰리고 있고요. BOA 은행이라는 미국 뉴욕 증시에 상당히 저명한 투자은행인데요. 네. 아메리카 은행이라고 합니다. 저기서는 금이 현재 1온스당 1,700달러지만 조만간 3,000달러까지도 돌파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자, 이 대목은 사실상 좀 미국 연준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측면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너무 지나치게 돈을 푼다, 연준이. 네. 예.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너무 풀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4개월 후, 5개월 후에는 통화 증발에 의한 인플레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경고하는 것이거든요. 네. 또 다른 한쪽에서는 금값이 이러다가 또 코로나가 일시에 완화가 되거나 해소가 되면 금값이
대폭락할 수 있다. 이런 그야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 금융시장도 하루하루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마냥 긍정적일 수만은 없고 워런 버핏도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박사님께서는 앞으로 좀 금값 어떻게 전망하세요? 가격은 사실 뭐 하늘도 잘 모르는 그런 예. 현상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통화량을 어느 정도 푸느냐. 그래서 연준이 지금 양적 완화를 어느 정도 하느냐, 금리를 어느 정도 낮추느냐에 따라서 금값은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금은 대표적으로 저장을 해서 절대 없어지지 않는 상품이지만 가장 큰 단점이 금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금리를 낮춰서 미국 기준금리가 제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과 달러가 똑같은 조건이 된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금 시세는 미국 연준의 통화량과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금값은 연준과 연동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휘발유 가격은 13주째 하락을 하고 있어요. 금융위기 때 이후로 처음으로 1,2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국제유가의 후반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아주 급전직하 폭락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 우리 국내 소비자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는 마이너스로 기름을 판다는데 우리나라는 떨어졌다고 그러지만 휘발유 11,000원대 이건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아우성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여기서는 몇 가지 좀 우리가 감안해야 될 몇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지금 국제 유가는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떨어졌다고 하는 그 국제 유가는 미국 선물 시장 WTI인데 그것은 우리나라에 거의 도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중동 아라비아의 두바이산인데요. 두바이산은 지금 국제 유가가 약 15불에서 20불 수준으로 안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WTI가 마이너스라 해서 우리나라 휘발유가 당장의 마이너스는 아니고 또 국제 유가가 15불도 낮은 거이긴 합니다만은 원유 수송하는데 약 3주 또 그다음에 국내에서 배급망을 갖추는데 1, 2주 걸리기 때문에 국제 유가 하락이 당장의 국내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좀 시차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지금 국제 유가가 60불 선, 올 초말 60불 선에 지금 15불 정도 떨어졌으니까 3분의 1 정도로 떨어지는 것이 시장 원리에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금이 교육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제 유가와 관계없이 붙는 세금이 리터당 약 한 7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떨어져도 700원 이하는 떨어질 수가 없고 당분간 한 4, 5개월 정도는 국제유가가 지금보다는 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의 유가는 앞으로 중동에서 두바이 유가에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면 뭐 각종 악재가 다 겹친 정유업계는 뭐 울상일 테고 대규모 적자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박사님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지금 정유업계가 이제 단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누적이 되고 있죠. 정유업계들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나라에 정유회사가 4개가 있습니다. 네. 이 4개 정유사의 합산 이 분기 영업 적자가 3조 원이 넘어갈 것이다. 그동안에 정유사가 작년에 엄청난 흑자를 누려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데 비하면 엄청난 피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지난주에 정부가 기간 산업에 대해서 20조를 특별히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서 정유사는 뺐습니다. 자, 정부의 논리는 정유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네. 다른 데보다는 좀 덜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도입하는 가격은 싸졌지 않습니까? 네. 도입하는 원유가 그냥 물론 거기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유 제품 가격이 떨어져서 어려울 것이다. 이래서 관세를 인하해달라 또는 정유 스토리지 비용을 인하해달라. 이래서 청윤모 산업부 장관도 정유업계와 대책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모든 저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주택에 다 같이 힘을 모아가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